자, 2차 함수 받았고 x축 나오셨으면은 방정식부터 만들어야죠. 3 x제곱 더하기 ax-2라는 2차 함수와 x축, 그의 이름은 0이잖아요. x축은 앞으로 0이야 무조건. 자, 이렇게 방정식 만든 다음에 두 점 a, b의 x좌표의 차이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쓸 수 있는 걸 써야겠죠. 근계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겠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저도 출발할게요. 이때 x좌표의 차이라는 말 아주 중요하죠. 개념상 미리 알고 있겠지만은 미리 알고 계산 바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a, b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고 이에 길이를 준 거, 차이를 준 거죠. 3.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플에서 많이 해봤죠. 합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를 4개를 빼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계산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9. 계산 들어갈게. 합의 제곱이니까 얘는 9분의 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이 가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9는 9분의 a 제곱 더하기 3분의 8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양변에 9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양변에 9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81은 a제곱 더하기 24고 빼주면은 정답 a제곱은 57이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난했죠? 어렵지는 않았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2차 함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당 2차 함수를 그릴 예정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최고 차항계수 a의 부를 전혀 모르죠. 자, 모를 때는 일단 둘 다 가정하시는 게 맞거든요.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 이 둘 중 하나를 잡아보겠다는 거지, 상황은. 축은 3인 걸 확실히 알고 있어. 여기 축은 x는 3인 게 확실해. 그럼 시험지에 얼른 이 두 가지 개형을 그려보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잘라보는 거지. 자, 3부터 5까지는 딱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5는 축으로부터 두 칸 떨어진 곳에서 자르셔야 되겠고 마이너스는 4칸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잘라주셔야겠지.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 요 A가 음수일 때죠? A가 음수일 때, 즉 위로 블록일 때는 요거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이거 넘겨서 보면은 F-1이 F5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말로 이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Y값이 5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이건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요. 5에서의 함수값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더 작다. 이거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만족이 됩니다. 아래로 블록 모양을 가져야만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F-1이 5일 때의 함수값 F5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 A가 양수임을 알려주는 조건이었고요. 자, 이때 최대 최소값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 들어갈게요. 최소값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죠. 미니멈 최소값은 B잖아요. M은 B인데 정리가 되지 않으시게 그게 마이너스 10을 갔는데 그럼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얼른 정리를 하고 최대값은 이 F-1이잖아. 최대값 F-1을 얼른 계산해야겠지. X에다 마일 넣어줘서 F-1 꺼내주면은 F-1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16A 더하기 B거든요. 자, 근데 이게 B가 마이너스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또 바로 대입을 하시고 이게 20이라고 했습니다. 넘겨주면은 A도 깔끔한 정수로 이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지막으로 F0을 구하라 했다. 그래서 정답 F0 뽑아주신다면요. F0은 9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18에다가 10을 빼주면은 정답에 8이 나온다. 네, 정답 5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다음 9번 보자.
자, 9번 문제. 2차 방정식을 받으셨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계산에 사용될지 모르겠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떠올릴 수는 있어. 이게 지금 조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확인해 볼 수는 있고. 그래서 가보자.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3이래. 그럼 실수 부분 모르는 거니까 그냥 A라고 두시고, A 더하기 3I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지금 P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켤레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에 A-3i라는 모양으로 잡히겠죠. 자, 근의 모양을 이렇게 잡았으니 근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두 근의 합갑니다. 두 근을 더해주면 2A가 되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고 두 근의 곱 들어가겠지. 자, 두 근의 곱 꺼내준다면 58인 게 보일 거야. 두 개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9가 되는데 그게 58이니까 자 넘겨주면 A제곱값 나옵니다. 제곱수 나오는데요. 49입니다. 그럼 A가 둘 중 하나야. A가 7이냐 마이너스 7이냐인데 실수분 A가 뒤에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거든요. 두 근의 합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는 A가 음의 실수라는 얘기니까 A가 플러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근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7 더하기 3i와 마7, 마3i였어요. 이때 실수 P의 값을 구하라 했죠. 자, 이 마 P마이가 두 근의 합이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P 값을 정리를 해주면은 P 값은 12. 그래서 정답 5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했고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볼까? 다음에 2차 다항식 플러스 A 미정계수 하나 걸려있고 그리고 나서 gx가 다항식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곤란합니다. 차수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gx라는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 항등식을 작성을 해보는 거지. fx, gx라는 식을 x 더하기로 나눈대. 몫이 있겠지 뭐. 몫자리에다 qx 적당히 붙여두고 나머지에다가 저거 갖다 놓을게. fx 더하기 x 곱하기 gx라는 식을 갖다 놓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항등식을 작성하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뭐죠? 얘랑 얘의 차수 관계를 따지는 거지. 얘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럼 우리 나머지는 몇 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0차일 수밖에 없죠. 그걸 먼저 보자는 거야. 이거 0차로 보고 들어갈게. 자, 근데 뭔가 이게 식인 것 같은데 0차 상수항이라고? 그럼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 이게 fx를 알고 있잖아, 식을. 요거를 좀 떼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 fx가 x제곱 더하기 빼기 3x 더하기 a고, 자, 뒤에 xgx가 있어. 그죠? 여기 xgx를 더했는데, 이게 0차항이니까 그냥 문자 아무거나 둬서 상수항이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수항. 0차항. 그럼 gx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 0차항이지, 그지? 그럼 gx의 모양이 나온다? 얘네들 없애기 위해서 g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빼면서 없어지겠지. gx 모양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단은 2차항과 1차항이 사라져야 되니까. 이거 전개해봐. 마이너스 x제곱이 3x니까 전개하면 이게 스몰 a만 남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래서 이 gx가 1차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 상수항은 a였고요. gx를 잡았어요. 여기서 나온 결론. gx는 1차식 마이너스 x 더하기 3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 확인했으니 지금 들어가 보자. 그때 3f1 더하기 g를 구하라 했는데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니겠어? 자, a를 구해서 요거 한번 값을 꺼내 볼게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한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정리 한번 하고 끝내자. g 마일은 0. 그럼 여기가 스몰 a만 남겠죠. 여기 스몰 a. f 마일 한번 불러올게. f 마일은 실제로 마이너스 1 계산 대입을 해주면은 a 더하기 4가 되겠죠. a 더하기 4에다가 g 마이너스도 계산 가능하잖아. 여기 gx 나왔으니까 이제 4죠. 4. 여기 4를 곱하면은 a가 된다고 하네요. a가 나옵니다. 계산 정리해주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다. a 값을 구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1, 2를 대입해서 3F1 G1을 계산해 볼 거야. 자, 가자. 마지막 정답 3F1 더하기 G1은 3F1 한번 가져와 볼까? F1이 A 빼기 2가 나오겠다. 그죠? 3에다 곱해서 A 빼기 2. 그 다음에 G1도 한번 계산해 볼까? G1은 2가 나오겠죠. G1은 2가 나오시겠어.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되겠다. 3의 2에다가 4를 뺀 게 정답이 되겠다. A가 아까 마 3분의 16이라 했으니까 정답 마 16, 마 4, 마 20 제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수 비교 괜찮았니? 방금 우리가 1교시에 풀어봤던 5번 문항과 비슷하죠? 똑같은 문제라는 건 알겠어, 5번 문항과? 나누는 식이 1차다 보니까 나머지를 0차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20 확인했고 넘어가자. 자, 이제 7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제곱 더하기로 나눈다. 자, 일단 생각을 하기 전에 항등식을 작성하고 출발했겠지. 항등식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 항등식을 비교를 해서 만들어 하겠다. 연결고리를 태우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항등식 한번 작성해보자. px는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다. 몫이 있을 테니까 qx를 적당히 붙여두고 나머지는 x-1이다. 항등식을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나오는 식은 뭐냐면은 xpx의 제곱이죠. 이거 실제로 이제 만들게요. 이게 마플에서는 그냥 제곱만 했었는데 그냥 제곱에다가 x를 더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곱하는 것까지. 자, 그냥 양변을 일단 통째로 제곱을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변에 통째로 제곱을 한 다음에 x라는 1차 항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정리해서 내려갈게요, 이제. 자, 항등식 작성해둔 거를 제곱하고 x를 곱하는 거고요. 자, 여기 먼저 풀어볼게. 요 완전제곱수 어떻게 인식하죠? 앞뒤로 항을 하나씩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거 제곱 먼저 곱해주겠죠. x제곱 더하기 2 제곱 qx도 제곱. 둘이 곱해서 2배다. 둘이 곱해서 2배니까 2 곱하기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qx. 마지막으로는 뒤에 있는 거의 제곱이겠지. 뒤에 있는 거의 제곱은 풀어서 써볼게. 잠깐만. 나머지를 봐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묶어서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내려가면서 정리할게. 지금 나는 얘를 뭘로 정리하고 싶냐면은 xpx의 제곱을 만들었는데 얘를 x제곱 더하기로 묶고 싶어, 나누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꺼내볼게. x제곱 더하기 2로 한번 묶자는 거지.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옆에 다 써버리자. x제곱 더하기 2 하나, qx 2개 더하기 2, 그리고 x마 1, qx, x랑 곱해서 들어가자. 곱했고 더하기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됐어요. 밖에 있던 x를 하나씩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를 여기까지 묶고 정리를 해둘게. 자, 이제 마지막에 봐봐. 얘 내려봐봐. 얘는 내가 지금 2차식으로 나는 상황에서 찾고 싶은 나머지가 될 수 없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Rx라는 건 내가 여기에 1차식을 남겨야 되고 싶은 상황이 맞죠. 그럼 이 3차식을 얘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나눠야죠. 마저 나눠야죠. 나누점이 덜 끝났으니. 이해되니? 나누점이 덜 끝난 거잖아. 뒤에 3차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앞에 있는 식 2차식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위에다 나눌게요. 얼마 안 걸리잖아. 직접 나눗셈을 그냥 나누시면 된다는 거야.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눠. 몫은 금방 나오겠지 뭐. 몫은 x 한번 치고 x 세제곱에다가 2x 올려주고 서로 빼주면은 소거되면서 내려오는 게 마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내려오실 텐데 그럼 마이를 갖다 붙이면 몫이 완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를 갖다 붙여주면은 나머지가 서로 빼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나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묶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안에 얘로 묶어서 들어가는 거 있으니 한 줄 더 내려와서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 뒤에다가 목 x 빼기 1을 더 붙여주겠다는 거지, 중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로 더 묶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을 안에다 넣어놨고 그 뒤에 나머지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쓰게 된다면은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싶었던 RX가 됩니다. RX 찾았는 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 대입을 해주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5, 다시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았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10번 가봅시다. (2부터 5까지) A에 대한 범위 제한이 걸려있고요. 다음에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을 읽으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서로 다른 두 식을 읽었을 때 계산에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계산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바로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두근의 합과 곱을 꺼내보자. 두근의 합은 A 더하기 2고, 두근의 곱은 A제곱 빼기 3A 더하기 1이야. 자,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다음에 해당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최대값과 최소값 들어갑니다. 정리하면은 주어진 식을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고,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식이니까 그대로 끌고 오고,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더하기니까 대입을 하고, 쭉 정리를 해보자.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고,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죠. 4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끝났네요. 그냥 얘예요, 얘.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는 얘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정리를 해서 구하라는 거잖아. A-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A-3의 제곱, A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축이 3이란 거죠. 축 A는 3을 잡아주시고, 자, 제한 한번 걸어볼까? 2부터 5까지니까 잡아볼게. 2까지는 왼쪽으로 한 칸이고 5까지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그럼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린 거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갑니다.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요. 최소 같은 경우는 그냥 꼭지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최소값 마이너스 5는 이미 정리를 해둔 상황이고, 이렇게 있죠. 최대값은 A가 5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A에다 5를 대입해서 최대값 가져오시면은, 이걸 fx로 봤을 때 5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둘이 더해주면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았어? 넘어갈게. 다음. 이제 드디어 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 페이지도 방금 좀 만만치 않았던 애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13번부터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시작되면서 미리 이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못 풀었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자, 13번은 일단 보면 얼핏 풀어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게 뭐 3차식 중에 밑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로 대입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문제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다항식 px, qx라고 했어. 자, 이때 곤란한 게 뭐냐면 차수가 없거든요. 2차, 2차인지 3차, 1차인지 이런 정보가 없다는 거야, 현재. 자, 가조건 읽어봅니다. 가조건은 px랑 qx를 더하면은 상수항, 0차항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심지어 양의 상수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조건으로 내려옵니다. 나조건은 둘이 곱해서 4차식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차수를 보면은. 자, 그럼 이 4차식을 무언가 인수분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왜? 좌변에 px 곱하기 qx로 인수분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저 나조건에 있는 우변을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px, qx를 추론할 수 있겠죠. 물론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다 전개하는데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구조를 먼저 봅니다. 4차식은 보통 치환한 유형이 많이 나오잖아. 여기 아래 x제곱 더하기 2x 나올 거야. x를 여기 안에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 여기 생기잖아. 이런 구조로 보면 조금 더 빨리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던 x를 이것도 하나 전개를 해버릴게.
이 x를 요 뒤에 있는 식에다 한번 곱해주면은 요건 전개를 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얘는 x를 한번 곱했으니 x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20을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공통인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를 잠깐만 t로 보고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 t 더하기 1 곱하기 t 더하기 20이 되겠고요. 많이 해봤죠? 이런 거?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더하기 20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면요. 마이너스 묶어서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 1, 5, 4 여기다 마이너스 걸어준 인수분해 됩니다. 이 식은 마이너스 곱하기 t 더하기 5라는 식과 t 빼기 4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다시 돌려주면 이 식은 최종적으로 t가 x제곱 더하기 2x였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는 2차식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라는 2차식으로 인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인수를 지금 보시면은 요 2차식과 요 2차식과 심지어 앞에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물론 우리가 여기를 1차, 1차로 더 인수분해 하진 않았지만은 잠깐만 보고 차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P와 Q의 차수를 좀 따져볼게. 가족권을 보면서. 가족권을 한번 봐봐. PX와 QX가 각각 몇 차식일 수밖에 없을까? PX와 QX를 곱하면은 4차식이야. 그러면 가능한 거는 4차, 0차, 3차, 1차, 2차, 2차 등의 가능성이 있겠죠. 둘이 곱해서 4차니까. 그지? 자, 근데 너네가 이제 생각을 여기서 해야 돼. 둘이 더해서 0차가 나온다고, 지금 0차. 상수항이 나온다고. 그럼 PX랑 QX를 몇 차, 몇 차로 볼 수밖에 없겠어? 저 가능성 중에 뭐밖에 안 되지? 2차, 2차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왜냐면은 4차, 0차도 하면 4차씩이 나와야 되고 3차, 1차도 하면 3차씩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 K 0차 나왔다라는 말은 둘 다 2차란 얘기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절대값이 똑같고. 그래서 일단 둘 다 2차로 확정이 됩니다. 2차로 확정이 되고 수학 문제는 과다 조건 안 나온다 했지. 요거 언젠가 한번은 사용해야 돼. K가 지금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고 특정을 해준 사항이야. 자, 그래서 이제 PX, QX가 2차라는 거 알겠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보는 거지. 자, 그럼 골라서 보자. 누가 P고 누가 Q인지 이제 잘 고르면 되는데 얘를 P로 보고 한번 가볼게요. 얘를 Q로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까지 누군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마지막 조건 한번 볼게요. P0가 Q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 게 상수항부라는 거지. 마지막에 P 상수항이 Q 상수항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P를 얘라고 봐봐. P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로 봐봐. QX를 그 옆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로 보고 잠깐만 들어가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 P0가 마오가 나오고 여기 Q0는 마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만족을 하죠. 이거는 만족을 하지.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정답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왜? K를 이제 인식해야지, K. 자, 봐봐. 이제 이게 PX고 이게 QX를 했을 때 둘이 더해서 지금 K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둘이 더하면은, 그지? 실제로 더해보자 이거지. 마이너스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4 더하면은 양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양수 안 나오죠, K. 안 나오잖아. 심지어 마이너스 5 마사니까 음수잖아, 음수. 안 돼요. 이 가능성은 왜 안 된다고? 이거는 만족이 되는데 K가 0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PX를 뭘로 봐야 되냐 이거지. PX를 얘로 돌려야겠지 이제. PQ가 아니라 QP로 바꿔서 보자는 거지. 그럼 이번에 좀 바꿔봐. PX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로 보고 일단 마이너스 붙여두고 Q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로 봐봐. 이게 QX고 이게 PX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P0가 4가 나오는데 Q0 5보다 작다를 여전히 만족을 하고 있고
두 식을 더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 K는 구라는 양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가능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PX, QX가 특정이 됐어요. 계산 마무리 할게요. 요게 PX고 요게 QX다. 대입하자. K랑 P마일 구하래. P마일은 마일 바로 대입을 할게요. P마일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에다가 K가 아까 몇이었냐? K가 어딨죠? K가 9였죠? 5에다가 9 더하면 정답 14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답 3번. 13번의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데 꽤나 고난도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확인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3페이지 다음 문제 14번 들어가자. 자, 지금 시험이 한 5일, 3일 남았는데 뭔가 전집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더 배우겠다라는 모습이 잘 안 보여. 여러분 얼마나 다른 과목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달려고 잘 마무리하실 거면 지금부터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운 시험이라 점수가 잘 안 나왔어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 지금? 여기서 배우는 한 문제라도 걸릴 수 있겠다. 똑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공부해야겠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지? 자, 14번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21번까지만 갈게요.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바로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정리해서 2p가 나오겠다. 알파 베타는 2로 나누면서 바로 더하시면 정리해서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는 정리가 됐고 그 주어진 식을 보면은 7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는 그냥 2p를 바로 대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변에는 m 곱하기 알파와 베타의 제곱이 있는데 요건 많이 정리를 해봤죠. 알파와 베타 제곱 변형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또 들어오시겠죠. 자, 그럼 이쪽을 정리를 해서 4p 제곱 4p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저거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p 제곱 마이 p 마이 곱고 자, 그래서 묶어서 n에다 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밑으로 정리해서 내려가 주면은 2p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우변을. 자,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좌변 14p가 우변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m 곱하기 2mp 더하기 1로 정리가 되네요. 이거 그냥 나눠서 바로 정리할게. m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m이라는 게 2p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m의 정체였는데요. m의 정체였는데 m이 무슨 정체를 갖고 있냐면은 자연수라는 정체를 갖고 있어요. 이 자연수여야 되고 그리고 p는 실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실수 p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수 p. 실수 p의 강조를 좀 해놓을게요. 자, 왜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리하기 전에 이 방정식을 봐봐. 이 방정식은 p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볼 수 있거든. 전개해서 보여줄게. 2mp 제곱 더하기 4mp 더하기 2m 좌변에 있는 거 넘겨버려. 14p를 이렇게 넘겨버려. 넘겼지? 그리고 는 0이지. 자, 그리고 2로 나눠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은 mp 제곱 더하기 묶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는 묶어줄 수 있는 거니까 2m-7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m 상수항이 남는 거지. 는 0. 여기까지 지금 주어진 등식 m에 대한 혹은 p에 대한 방정식을 볼 수 있는 거를 p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걸 쭉 정리를 해준 거야. 자, 그럼 정리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마무리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는 다시 한번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지금?
P지. P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P가 무슨 수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실수라고 했죠. 그냥 모든 P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실수 P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실수니까? 실근이니까? 실근을 갖는다니까 뭘 계산해야겠어?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음을 계산을 해야죠. 실수 P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판별식 2m-7의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 이게 0 이상임을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걸 한번 정리해볼게. 4m 제곱은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28m에다가 더하기 49. 요 1차 식이 0 이상이다. 요거 그럼 m에 대한 범위가 나오시겠다. 그죠? m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주면은 28분의 49가 나오십니다. 넘겨주면은 이게 m 값의 범위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확인해보자. 2mp 제곱 나눠서 mp 제곱 2p 2mp 들어왔고 마이너스 7p 들어오셨고 상수항 m 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m 하나밖에 없겠지. 지금 1이니까 28분의 49가 2가 안 되니까. 잠깐만 계속 확인해 볼게. 뭐 빠진 것 같다. 14, 28, 4m제곱 사라졌고 28m 2p로 시작했고 2분의 들어갔고 7 곱하기 2p 들어갔고 여기를 변형을 한번 해드렸어요. 4p 제곱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을 했고 4를 곱해서 자, 쭉 넘어오니까 2p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2까지 들어오셨고 양변에 2를 나누고 넘어온 거니까 상수항은 m이 남았겠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b제곱 빼기 4ac 자연수 m이 왜 하나밖에 안 나올까? 보통은 몇 개를 조사를 시키는데 자,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자연수 m이 지금 1밖에 없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m이 1이라는 거는 p값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m에다 그냥 1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겠어? 한번 꺼내보자. m을 1이라고 보고 p제곱 마이너스 5p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되겠죠. 1은 0이라는 식이 되겠죠. 이때 그냥 p의 합은 여기 그냥 근계간을 보시면은 여기다 5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자연수 m을 1로 봤을 때는 p 값의 합이 5가 되는 거야. 내가 따라왔어? 아까 전화 몇 번이라고 했지? 몇 번이나 불러줬니? 4번? 이거 m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 여기 계산 잠깐만 또 확인하자. 빨리 확인하자. 자, 2p 그 다음에 이거 부호 실수 없이 가져왔고 14p 넣었고 4p 제곱에다가 똑같은 거 뺐고 2p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두 번째 확인인데 똑같죠? 저기 7 곱하기 B 플러스 몇 번? 아, 뭐가 있어? 아, 더하기가 있었구나. 땡큐. 오케이, 땡큐. 다들 이런 거 보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다 했다. 더하기가 있었고요. 그럼 이 더하기까지 넘겨준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빼기 넘어갔겠고 빼기 1 n-1 나왔겠죠. 그럼 이 판별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4m n-1이 되겠죠. 자, 그래서 4m 제곱이 없어진 건 똑같으니까 판별식 확인해 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28m에 4m을 더해서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마이너스 23이 되겠고 더하기 49 0이 되겠죠. 자, 그럼 m이 24분의 49 이하가 정리가 될 테니까 1뿐만 아니라 2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m이 1과 2 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m이 1일 때는 이렇게 해서 p제곱 빼기 5p는 0이었으니까 두 분의 합 5라고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m에다 그냥 2를 대입해서 또 올려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2p제곱하고 m에다 2를 대입하시면 마삼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겠지만은 더하기 1은 0이겠고, 여기서는 두 분의 합이 2분의 3으로 나오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5 더하기 2분의 3 제출을 해주면은 2분의 13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핵심이었어? 실수 P가 핵심이었죠. 출제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판별식 계산이라는 게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실수 P라는 단어 때문에 P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인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14번이었고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15번 한번 가보자. 2차 함수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로 시작했는데 인수분해 문제로 보이네요. 자, 나머지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족권의 우변에 있는 3차식을 보고는 인수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게 개수를 보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먼저 써주고 11, 마사 마이너스 1로 한번 먼저 걸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한번 가볼게. 필마 1, 2, 4 중에 있겠죠? 한번 됐고, x 더하기 2와 여기도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x 빼기 2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를 바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fx의 인수고 누군가 gx의 인수인데 2차 함수 gx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일 수 있겠다. 그죠?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겠다. 가능성 세 가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표처럼 그냥 나눠버린 세 가지 가능성을 세 가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fx가 x 더하기 2의 인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x-2의 인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x 더하기 1의 인수를 갖고 있을 수 있지. 만약에 fx가 얘를 인수를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 옆에 있는 두 개는 gx의 인수가 되기 때문에 gx라는 식을 x 빼기 2, x 더하기 1로 작성할 수 있고 여기서는 x 빼기 2를 제외한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1의 곱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는 x 더하기 1을 제외한 x 더하기 2와 x 빼기 2의 곱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이때 디테일 잘 봐야 돼. 이렇게 내가 작성한 게 fx와 gx로 확정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석했잖아. 이게 fx랑 gx 곱한 결과잖아, 그지? 그럼 누군가는 fx의 인수고 누군가는 gx의 인수니까 가능성이 세 가지지 뭐 fx가 1차례 했으니까 fx가 얘거나 얘거나 얘라고 둔 거지. 이대로 끝나면 돼, 안 돼? 뭘 항상 좋았죠? 뭘? 최고 차항 개수, 그지? 이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목에 보면은. 1차랑 2차라고만 했지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K를 1로 보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 K라고 붙여버리세요. 뭐 어쨌든 여기 최고 차항에 1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1이 1 곱하기 1만 있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K분의 1 붙이면 되지. 앞에다가 최고 차항으로. 이제 우리가 fx와 gx로 볼 수 있는 거는 세 세트가 나왔어요. 힌트가 나와 있다. 그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보라는데 그러면은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만들란 거잖아. 자, 바로 방정식으로 만들게요. 써둔 두 식을 방정식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죠. 양변에 k를 곱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넘어오겠죠? k 제곱 x 더하기 2가 넘어올 거야. 는 0으로. 근계만 바로 볼게, 근계만. 지금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 제곱 x 상수항 마이에다가 마이 k 제곱이지.
여기 있네, 여기. 근계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제곱이 되겠다. 이게 몇이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근계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두면은 k 제곱이 나오겠지. 이때 얘를 정리해주면 k 제곱이 딱 보면 2잖아. 그럼 k가 무슨 수랬지? 결정해야 되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결정해볼까? 다른 힌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있다. F1이 G보다 크다 있다. 요거 괜히 나온 거 아니야. 또 모든 조건은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F1이 G보다 크다를 왜 줬냐? K 요거 대입을 해봤을 때 F1은 뭡니까? 3K죠. G1은 뭡니까? 여기 1을 대입해봤을 때 마이너스 2K분의 요거죠. 더 클라면은 K가 양수여야겠죠. K가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2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K 루트 2로 결정시켜놓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야? F4의 모든 F4의 값을 꺼내래. 이때 F4 꺼낼게요. K가 루트 2로 결정됐으니까 일단 4 넣으면은 6K, 6루트 2가 되겠죠. 자, 일단 6루트 2 하나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6루트 2였다. 확보했고, 자, 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계산할 겁니다. 자, 얘도 정리해서 넘어가 준다면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x 마이너스 2가 넘어가시겠죠. 근계가 그냥 바로 볼게. 자, 상수함을 보면 되는 거야. 2에다가 플러스 2k제곱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근계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2k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6이라고 둬보자. 그러면은 k제곱이 마이너스 4인데 이런 실수가 있어 없어? 없지? 탈락이지. 이거는 실수 k를 가질 수 없으니까 탈락이지. 이건 안 된다는 거고. 이건 아까 루트 2라고 표현했고.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야. 이것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식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k제곱 x 더하기 1 들어가시겠지. 는 0. 자, 근계간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근계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둔다면은 k제곱이 2로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자, 이때도 k제곱이 2가 나왔고 똑같은 계산 해볼게. F1이 G1보다 커야 되거든. 여기 F1이 2K가 되겠고 G1이 마3 K분의 마3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2K가 더 커야 되니까 K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도 K는 루트 2로 결정됩니다. K가 루트 2로 결정됐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F4를 계산해 준다면은 여기다가 4를 넣어서 X에다 4를 넣어서 5K 그러니까 5루트 2를 끄집어낼 수 있었네요.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안 됐었고요. 정답 6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8. 난이도 좀 높았어요. 인수분해 문제인데 가능성을 세 가지를 펼쳐놨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16번) 혹시 못 푼 사람 없겠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서술형은 앞에 한두 개는 읽어야 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어서 17번 못 푼 사람도 이거 내가 왜 안 풀었지? 지금 반성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푸시는 거죠. 이거 30초 컷 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 틀리면 좀 아쉽지. 이것도 이제 마플에서는 노멀 수준으로,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수준으로 배웠던 거잖아. 절대값의 비가 1대3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두 근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근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냐? 상수항을 보냈어요. 두 근의 부호. 현재 알파 베타를 먼저 꺼내주면은 1분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부호가 다르구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알파랑 3알파가 아니라 알파와 마이너스 3알파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근을. 부호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의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로 잡는 순간 뭐 끝난 거 아니겠어? 바로 가야지. 자,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무슨 말이야? 그냥 더해서 바로 갈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알파 5 빼기 a가 되겠고, 두 근의 곱 들어가 보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알파는 둘 중 하나잖아.
알파 제곱이 1이니까 알파는 1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서 5 빼기 a가 알파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때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뭐가 됩니까? a는 넘어가서 7이 되던가 혹은 3이 돼야겠죠. 하나 a 값 4번 10이 되게 계산된다. 이렇게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못 가정한 사람 좀 다시 시험지 봐야 돼. 여기 서술형 비중이 높았던 시험지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9번 넘어가 볼게요. 세 문장 더 풉니다. 혹시 녹화 잘 되고 있니? 안 끊겼어? 오케이. 자, 다음 19번 한번 넘어가 보자. 이 문제는 이 좌표를 언급을 하고 그 식을 좌표로 줘서 이걸 좀 꺼내기가 많이 힘들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줄 읽으면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먼저 작성을 해야겠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 요 2차 함수와 그 옆에 직선 x 더하기 2a제곱을 가져오는 거야. 넘겨서 방정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3a제곱을 넘어오시겠죠. 얘는 0이 되겠죠. 이때 x1과 y1이 이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x1, x2를 두근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갈게요. x1과 x2를 더한 두근의 합은 a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고 두근의 곱은 3a제곱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얻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아니에요. x가 아니라 y라서 좀 당황했을 수는 있다 이거야. 자, 상황을 좀 볼게요. 이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x좌표를 x1, x2라고 봤을 때 y좌표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y좌표라는 거는 1차식을 이용한 값으로 볼 수도 있고 2차식을 이용한 값으로 볼 수도 있지. 물론 1차식이 보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당연히 우리는 y좌표를 1차식을 이용해서 x1 더하기 2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y좌표도 그냥 x2를 저 1차식에 대입해서 x2 더하기 2a제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얘가 y2고요. 얘가 y1입니다. 바로바로 대입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FA 작성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 자, FA 한번 데려와 볼게. FA는 저기 있는 Y1과 Y2를 더한 건데, X1 더하기 X2 더하기 4A제곱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앞에 정리된 A 더하기 1이니까, 이 식은 지금부터 A에 대한 4차식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제 끝났죠? 끝났어요, 이제. 이 식 FA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최소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정리만 해주면 끝납니다. 자, 묶어서 4 A 더하기 8분의 1 제곱 마이너스 64에다 4 곱하면 16분의 1 들어가시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었죠. 그래서 뒤에가 16분의 15가 최소값이고 그건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니까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은 16분의 1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꺼낼 수만 있으면 됐어요. FA를 꺼내면 마무리는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20번도 금방 끝납니다. 뒤쪽이 오히려 쉬웠다. 서술형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아져 있고요. 물론 22, 23 제외하고. 자, 20번을 읽었을 때 실수가 아닌 복소수 아주 중요한 말이죠. Z가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허수라는 말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Z를 모를 때 우리가 배운 대로 A랑 B를 이용해서 잡잖아. Z의 모양을 잡을 때 얘를 A랑 B로 잡을 때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B가 0이 아니다가 걸려 있다라는 거야, 허수 부분이. 자, 그래서 이 Z를 가지고 이제 식을 볼 건데, 자, 이것도 마플에서, 터프에서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이 Z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Z바, 이 분수의 값을 실수라고 굳이 언급했어요.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가면 여기다가 A 더하기 B랑 A 빼기 B 대입하고 막 정리하죠. 그지? 그럼 어렵잖아. 그지? 이 분수가 실수가 아니라, 다시 허수가 아니라 실수를 굳이 왜 언급했을까? 실수하면 딱 떠오르는 성질이 뭐야, 성질. 노가다 계산 말고 성질이 있잖아. 실수면 위에다 뭘 씌울 수 있지? 바를 씌우지.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실수에다 바를 씌운 건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걸 이용하자는 거지. 여기에 통째로 바를 씌운 게 자기 자신과 똑같다라는 이 등식을 만들어서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저 짱구눈썹 바 올라간 거는 그냥 하나씩 뜯어서 넣어주면 되죠. 정리한다. 분모 분자에 하나씩 넣어주면은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에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아, 이에 바는 자기고 이에 바도 자기니까 여기는 안 볼 필요 없고,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접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Z 더하기 1, Z 더하기 2는 좌변 정리됐죠? 우변도 갑니다. 1 더하기 Z바, 똑같잖아, 그냥 그죠? 2 더하기 Z바. 전개하고 정리해주자. Z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Z는 Z바의 제곱 더하기 3Z바입니다. 상성이 날라갔죠? 자, 정리하시면은 다 넘겨서 이제 묶자. 이렇게 다 넘겨서 는 0 쳐줄 수 있고, Z 빼기 Z바로 최종적으로 묶어준다면은 이 등식은 Z 빼기 Z바 곱하기 Z 더하기 Z바 더하기 3으로 묶여서 는 0을 내고 있는 식이 됩니다. 자, 이제 해석할게요. 해석. 둘 중 하나가 0이야. 앞에 게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Z가 Z바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맨 앞에서 안 된다고 권하잖아.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자, 해석 끝났습니다.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3이다. 정답 바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3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고요. 물론 A 더하기 B랑 A-B를 노가다로 정리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도 일단 배운 대로 풉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들어갈게요.